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정말 거대한,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오늘 그 혁명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말이 나왔죠? 인간이 코드를 작성하는 시대는 끝냈다. 이게 그냥 누구 한 명의 관심을 끄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업계 최고 리더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단인 셈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핵심입니다. 저 충격적인 선언 뒤에 진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코딩의 종말. 정말 코딩이 끝나는 걸까요?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추측이 아니에요. 업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던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당장 인간 코딩의 종말이 선언됐는데 불과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자동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노드.js 창시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개발자는 작성자가 아니라 편집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에서 뭔가를 막 써내려가는 작가가 아니라 AI가 초안을 쫙 써주면 그걸 보고 다듬고 고치고 방향을 잡아주는 편집자의 역할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그냥 역할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개발이라는 일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도대체 어떻게 개발을 하고 또 어떤 개발자들이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바이브 코딩과 크랙트 엔지니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바이브 코딩이 뭐냐? 이름부터 되게 재밌죠? 말 그대로 바이브를 타면서 코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막 복잡한 문법이랑 싸우면서 한 줄 한 줄 코드를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AI한테 지시하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자들한테 여긴 좀 더 부드럽게 아니면 더 강렬하게 이렇게 느낌을 전달하잖아요. 그것처럼 개발자도 AI한테 이 기능은 좀 더 사용자가 편하게 느끼는 바이브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방향과 느낌, 즉 바이브를 지시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개발자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면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엔지니어예요. 한 줄 한 줄 마치 벽돌을 쌓듯이 코드를 짜는 장인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의 크랙드 엔지니어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AI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지휘해서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뽑아내는 뭐랄까 솔루션의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핵심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드느냐에서 AI를 시켜서 어떻게 만들게 하느냐로요. 그리고 그 생산성 차이가 어느 정도냐고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15배. 네, 15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크랙트 엔지니어 한 명이요. AI 도구를 잘 쓰기만 하면 전통적인 개발자 15명이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해낸다는 겁니다. 웬만한 팀 하나를 혼자서 굴리는 거죠. 요즘 스타트업들이 왜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이 크랙트 엔지니어를 모셔가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소위 크래크드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1인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머신러닝, 인프라, 원래는 각 분야 전문가가 따로 있어야 했던 일들을 그냥 혼자서 다 처리해버립니다. 정말 괴물 같은 집중력으로 AI 도구를 써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전처럼 나는 개발자, 너는 디자이너, 저 사람은 마케터, 이런 경계가 그냥 다 허물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해내는 시대가 온 거죠. 아니, 근데 혼자서 어떻게 15명 몫의 일을 하냐.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의 비밀, 그게 바로 에이전틱 도구라고 불리는 강력한 AI들 덕분입니다. 이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AI한테 그냥 컴퓨터에 키를 줘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AI는 옆에서 이 코드는 어떠세요? 하고 조언해주는 조수 같다면 지금의 AI 에이전트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파일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프로그램을 실행까지 하는 자율적인 행동대장이 된 겁니다. 개발자는 그냥 감독처럼 저쪽으로 가 하고 방향만 지시해주면 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실제 작업 과정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피그마로 디자인을 딱 끝내면 그걸 보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열심히 코드를 짰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피그마에서 디자인하고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 끝입니다. 며칠 걸리던 일이 그냥 몇 초 만에 바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편해진 수준이 아니죠.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차트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iOS 앱스토어에 새로 올라오는 앱의 수인데요. 보세요. 에이전틱 도구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버립니다.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왜냐하면 개발의 문턱이 엄청나게 낮아지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을 만들어서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술 혁명이 단순히 개발자들만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건 우리 경제 그리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혁명에는 아주 선명한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불러요. 개인이 AI라는 도구 하나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드러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해질 거라는 위협이죠.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와 위협 사이의 긴장감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한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AI가 만든 건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있죠.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현대차 노조가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처럼 AI와 자동화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갈등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혁신의 속도를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거대한 충돌이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텍스트나 코드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AI의 힘은 이 영역을 훌쩍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디지털 창작의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의 툴킷에는 정말 별게 다 들어갑니다. 그냥 코딩 툴만 있는 게 아니에요. Q&A 3TTS 같은 오픈소스로 내 목소리든 누구의 목소리든 복제할 수 있고요. 리모션 같은 걸로는 코드를 짜서 영상을 만들고 편집해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페르소나 플렉스나 플로우 액트 같은 기술을 쓰면 실시간으로 저랑 대화하고 반응하는 AI 인간, AI 아바타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개발자 한 사람의 손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성우, 영상감독, 배우, 팀이 필요했던 일이 이제 1인 프로덕션이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기술이 합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그냥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AI가 만들었는데 수백만 조회수가 터지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화면에 보이는 무언가가 진짜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니면 AI가 생성한 건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제 개발자의 역할은 기술적으로 코드를 잘 짜는 사람에서 AI를 누구보다 잘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러니까 코더에서 아키텍터이자 프로덕트 빌더로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코더로 남으시겠어요? 아니면 AI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AI 지휘자, 즉 마에스트로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